우리가 이 역학이 여성분들이 많이 보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게 좋은 사주보다 나쁜 사주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요 하루계 여성들의 사주, 이 사주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주로 이제 지금 이 문화가 발달돼서 유흥업소가 엄청 발달돼 있기 때문에 화류계 여성들이 지금 문화 종사자가 거의 100만도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관살혼잡이에요. 여성이니까 여성. 관살혼잡. 이 관살혼잡 사주가 가장 화류계 여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일례를 들어봐요.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봐. 무진, 무술, 그 다음에 개미.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만약에 여기 경신이다. 일례를 들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계수인데 얼마나 관이가 토국수, 정관, 평관, 토국수 엄청나게, 물론 여기 지금 경금이 들어서 다행인데 금생수를 해주지만은 엄청나게 이렇게 정관, 평관이 섞여 있잖아요. 이런 사주들은 시집을 여러 번 가는 거야. 시집을 여러 번 가는데 한두 번 가다 실패하면 이제 뭐야? 결혼을 포기하고 화류계로 나와서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정부가 이런 많이 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고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그렇지만은 하여튼 성매매 업소들에 종사하는 여자들의 반은 일단 관살혼잡 사주들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들이 관살혼잡이 썩 좋은 건 아니다. 일부 종사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사주들이 그러냐면은 반대로요. 사주에 금수의 기운이 강하면서 오히려 관이 또 전혀 없는 경우도 나빠요. 관이 전혀 없는 사주. 이게 관이 전혀 없으면 이게 사람이 천방지축이 돼요. 지 멋대로 해요. 우리가 텔레비에서도 보지만은요. 미혼모 애들 막 17, 16, 18에 어른에 다니고 고등학교 때 애 낳고 학교도 못 다니고 중퇴하고 그런 애들 가만히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머니도 그런 전력들이 있는 애들이 많아요. 어머니도 처녀 때 결혼 안 하고 처녀 때 애를 낳아서 그 애를 낳고 또 걔가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 애를 통솔을 안 해서 지 멋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면 억압을 하고 법을 지키고 이거 내가 진짜 사회 질서를 지키고 이렇게 어떤 억압을 받아서 좀 제약을 걸어야 되는데 여자 산수에서는 그게 관입니다. 근데 관이 없으면 지 멋대로 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를 보면은요. 계요, 임자, 예를 들어서 임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갑진이 있다고 봐요. 그럼 물론 여기 이제 신자진 이렇게 되지만은 이게 봐요. 다 이게 임이에요. 신자진 수국이에요. 금생수. 물론 수생목 식신은 있어요. 근데 관이 이게 기토나 무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 이런 데 있는 토가 다 뭐가 됐어? 합의돼서 수국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이런 사주도 이게 화류계 사주예요. 여기 토가 있지만 토 역할을 못해. 이게 다 합의돼서 이렇게 이 역할을 해버리니까. 이런 사주들은 지 멋대로야. 천방지축이야. 지 멋대로 살아. 세상을 지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살다 보니까 화류계로 나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사주엔 관도 있어야 되는데 특히 금수가 강한 사주에서 관이 없는 사주들은 이게 아주 올바른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서 그럼 요거하고 또 연결해서 세 번째로 이런 경우예요. 또 사주의 합이 강하면서 이 합이 귀신인 경우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신자진 합인데 이 수가 이게 기신이죠. 예? 합의된 이 수국이 이게 기신 아니에요. 같은 날 수가 많은데 기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도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합의됐어. 나쁜 겁니다. 이런 사주들도 그래요. 그 다음에요. 이제 또 어떤 경우냐면요. 네 번째로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겁이 강하면서요. 비겁이 강하면서 관이 여자 사주에 관이 공망인 경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하면요. 자, 예를 들어봐요. 이런 사주에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은 자, 을미년, 을미, 기묘, 그 다음에 을해, 그리고 을유예요. 여기 을목인데요. 여기 이게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을목에 이렇게 비겁이 강해요. 이 안에 여기 간목이 또 있지만 하여튼 이게 다 비겁이 강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사주에서 관이 오로지 요거 하나예요. 요게 관이죠. 금금목 아니에요. 그죠? 관인데 을의 일주에 요게 신유가 뭐예요? 요게 을의 일주는 우리가 을의 일주에서 신유가 공망이죠. 예? 신유가 공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이 공망이 돼 갖고 이 유가 제 역할을 못 합니다. 제 역할을 못 해요. 제 역할을 못 하니까 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관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도 그래서 비겁이 강하면서도 관이 있는데도 관 역할을 못 해서 이런 사주도 거의 100% 화류계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로는요. 사주에 식상이 지나친 사주. 이 사주가 너무 또 식상이 너무 많아도 이거 나빠요. 식상이 지나친 사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자, 정의 수롤이에요. 경수롤의 무진이에요. 무진. 그 다음에 경신이에요. 그러면 토생금 이렇게 식상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또 뭐 신금이 들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강해요. 식상이. 이렇게 식상이 강하다 보면은 금이 강하잖아. 이런 사주는 금이 강하지가. 근데 여기 지금 관이라고 이런 게 있지만 이 관이 제 역할을 못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식상이 강한 사주도요. 근데 이때 조일해야 돼. 단 자기권의 식상은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까 신일주일 경우에 임진임자, 신일주의 임진임자 이거 절대 식신이 상관이 강하다고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월의 신금은 음권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상관이 강하다고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화류계 사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이게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간목이 들어있는데 이게 목국토로 이거 제 역할을 못해. 이게 금이 원체 강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사주의 경우에 또 우리가 나쁜 경우가 있어요. 요건 이제 특이한 건데요. 우리가 정란착격이에요. 정란착격 특별격에서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세경금, 삼경금의 신자진 지지의 경우, 지지인 경우. 그죠? 지지가 신자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묘,
이 여자 사주,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는 나빠요. 경자, 경진이다. 이런 사주를 정란 착격이라고 그래. 운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맨날 운물에 가서 물질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경금이 세 경금이 밑에 신자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주들도 이게 술 장사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사주들은 술 장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여자 사주에. 그런데 여기서요 특이한 걸 하나 보려고 그래. 뭐냐면은 이건 절대 화류계 사주라고 볼 수는 없어요. 화류계 사주는 아닌데 우리가 나쁜 사주가 있어요. 즉 뭐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주가요, 여자 사주가 여성 사주의 경우에 사주가 이런 경우 있어요.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쌍합을 이루는 경우, 쌍합인 경우. 사주가 두 개씩 쌍합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봐요. 이 실질이 있는 사주니까 신의 병자, 그 다음에 신의 병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남자 사주라면 이것도 남자도 장가 두 번 갑니다. 남자래도 연월일신데 남자래도 장가 두 번 가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쌍합을 이루고 있죠. 근데 여성자들이 이런 사주들은 이건 반드시 두 번씩 갑니다. 이건 두 번씩 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번밖에 안 갔다 그러면 한 번 가기 전에 반드시 딴 남자고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2, 3년 동거 생활 하다가 면사포만 안 올렸지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하다 온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여자 사주의 경우에요. 이거 뭐냐면 쌍합하고 투합하면 이건 반드시 그래요. 남편 몰래요. 남편 몰래 바람 피는 것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남편을 배반해요. 반드시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두 집 살림하는, 그러니까 시계에서 여자가 두 집 살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주들이에요. 남편 몰래 딴 남자하고 또 두 집 살림하고, 왜 우리가 신문에서 가끔 보잖아요. 그냥 벼랑 안에 나가서 없어지고 소식 없는 여자들이요. 이게 어떤 사주냐면 이런 거예요. 실질이 있는 사주니까 갑술, 기사, 그 다음에 갑신, 을묘예요. 여기서 투합이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도 합이 되고 요렇게도 합이 되고 요렇게 사신 합수가 되어 있어요. 천간이 투합이 되고 이렇게. 근데 원래 합은 이런 경우는 합이 아니죠. 합은 하나만 따지는데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고 밑에도 또 이렇게 합수가 되어 있고 이런 사주들이 나빠요. 이런 사주들은 남편 몰래 자관 뭐 바람 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을 배반합니다. 남편을 배반해요. 그래서 남편 몰래 딴짓하고 남편한테 돈 뺏다가 애인한테 갖다 주고 이런 짓 하는 거예요.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다 주면 돈 벌어갖고 딴 놈하고 애나고 도망가는 여자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좋게 안 봅니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류계 여성 사주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참고로 봐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요. 이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제가 우리 책에 보시면은 202페이지에서부터 보면은 성공한 후는 실패한 후는 있죠. 거기서부터를 시간상 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뭐 이병철 씨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기들이 꼭 읽어보세요. 지금 태양권, 태음권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걸 보시면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 실패한 후는 쭉 있죠.
그걸 다 읽어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거기 245페이지에 염용을 팔자 드센 경우 제가 뭐 지금 설명한 것도 있고요. 쭉 다 읽어보세요. 예? 그 태양권, 태운권 원리 갖고 다 설명하면 아시는 거고 태원에 대한 얘기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꼭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건 집에 가서 다 반드시 다 책에서 읽어보시면 돼. 마지막으로 252페이지를 보세요. 우리가 요거를 마지막으로 사주 이론을 마치겠어요. 12신살 이론을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참조를 하세요. 꼭 100%는 아닌데요. 시중에 12신살 이론이 뭐 수백 가지예요. 그런데 반드시 신살은요, 신살도 또 귀인도 마찬가지로 용신이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용신이 되면 좋은 거야. 근데 아무리 귀인이라도 귀신이 되면 나쁜 거예요. 아, 이거 봐요. 야, 나는 사주에 천을 귀인이 들었어. 아,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복이 많을 거야. 햇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무리 천을 귀인이라도 귀신이면은 그거는 나쁜 거예요. 나한테 절대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반드시 용신하고 연결이 되고 용신에 의해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신살에는요, 12신살은 이거는 원래 우리가 지지가 12개죠. 자축인묘부터 12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 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인신사회가 뭐예요? 영바살이죠. 자오묘가 도화살, 그 다음에 진술충미가 화기아니에요. 그러면 3, 40이 다 합해서 12개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데 우선 보세요. 자, 우선 겁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벌써 이 겁살이란 글자가 나쁘잖아요. 죄를 겁탈당하는 살이에요.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살이 있어. 이것도 글자가 나쁘잖아 벌써. 어? 화재로 인해서 불타 없어지는 살 아니에요. 나쁜 겁니다. 이것도 재물을 잊어버리는 도난살이야. 도난살이에요. 그 다음에 우선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살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 천살이라는 건 일명 예지살이라고 그래. 하늘에서 알려주는, 예시해주는 거야. 이거를 예지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지살이 있어요. 지살. 요거는 말 그대로, 자, 지살은 이건 이동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마하고 어떻게 다르냐? 영마 지살이라고 그러는데 영마도 이동이고 지살이 이동하는 건데요. 영마는 말 타고 이동하는 거야. 여행한다든가 뭐 이런 뜻이야. 지살은 거처가 움직이는 거야. 땅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이사 간다든가 이게 지살이야. 근데 여행 가는 건 영마살이야. 아시겠죠? 영마나 지살이나 다 이동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거처가 이동하는 게 지살이에요. 그 다음에 네, 다섯 번째로 연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연살은 일종의 도화살이에요. 연살은 이건 도화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도화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도화. 그 다음에 월살이라는 게 있어요. 월살. 연살이고 월살. 이 월살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달마다 매월 들어오는 살인데요. 이것 나쁜 작용을 해. 이거는 일이 막힘을 말하는 거예요. 막힘.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에 막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망신살이 있어요. 말 그대로 망신당하는 거야. 나쁜 거야. 망신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망신당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비거리가 생기고 망신당하고 이게 나쁜 거예요. 하여튼. 네?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장성살이 있어요. 장성살. 요거는 좋은 거예요. 진급하는 살이야. 장성살이 있어요. 진급하는 살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말 타고 출세하는 살이 있어요. 반환살이라는 게 있어. 반환살. 이건 말 타고 성공하는 살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뭐예요? 이게 무관으로 출세하는 거예요. 무관으로 반환. 여기 혁대역자가 들은 거 뭐냐면 말 안장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환살. 요거는 장성살처럼 이것도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환살이. 그 다음에 이제 역마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역마살. 이건 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살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건 이거는 땅이 움직이는 거니까 거초가 이동되는 거고 이건 여행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육해살이라는 게 있어요. 육해살. 근데 요 육해살은 일명 이거는 병부살이에요. 나쁜 거 이게 병. 육해살이 들어오면 우리가 몸이 아프다 그래요.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개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화개살이에요. 예술적인 화개살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봐요. 인신사예요. 인신사예가 이거야. 쉽게 해서 인신, 그러니까 인신사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움직이는 건 인신사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좌오묘, 좌오모. 그러니까 이게 인신사해. 인신사의 4개 중에 하나가 지살, 겁살, 지살이고 그 다음에 좌오묘유 중에 4개가 이제 재살. 요 천살은 진술, 충미예요. 화계 이렇게. 그러니까 천살, 그 다음에 장성살, 화계살, 뭐 반환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재살, 연살, 도화살, 월살, 그 다음에 육해살 이런 것들은 좌우무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때 여러분들이 이건 집에 가서 자기가 나름대로 표를 만드세요. 표를 만드시는데 의미나시죠? 그래놓고 261페이지 표를 보세요. 우리가 신살이 사주 이론에서 신살이 수백 개예요. 수백 개를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책에 제가 여러분들 책에요. 책에 우리가 중급 이론에서 이제 교과서를 보면은 111페이지 제9장 나에게 나쁜 흉신의 각종 신살들이 있었잖아요. 에? 그거를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라. 뭐 미련하게 그걸 다 어떻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다만 이제 뭐 우리가 인신사의 역마, 도화, 뭐 화계, 육해살, 원진살 뭐 이런 거, 개강, 백고대살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돼요. 에? 근데 백고대살에서 특히 갑진 을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자 같은 경우에 구성이 나쁘면 철을 극한다는 걸 아시고요. 그런데 반드시 문제가 뭐냐면은 신살이 됐을 경우에 충국이 돼야 나쁜 거야. 예를 들어서 사주에 자기 신살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충국이 돼야 나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신이어야지 나쁜 거야. 용신은 신살을 이깁니다. 용신이 우선하는 거야 항상. 용신이 되면은 살은 없어지는 거야. 살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용신이냐 아니냐를 중요시 하세요. 우선 먼저 용신이 아니냐를 먼저 중요시 하시고 그 다음에 신사를 보시는데 그 신사를 볼 때 기신이든가 충국이 됐을 때 겁내라. 항상 명심하세요. 우리가 신살에서는 충국이 내 사주의 사해충이라든가 인신충이라든가 자오충이라든가 묘유충이라든가 진술충이라든가 충미충이라든가 이렇게 충국을 갖고 있거나 또 기신이든가 이때를 겁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무인일주다. 그런데 어떤 해에 경신년이 왔다. 그래서 인신충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신일주다. 어? 근데 올해가 만약에 경인년이다. 인신충이다. 이 충이에요. 그 한 해는 나쁜 거야. 이게 충이. 아시겠어요? 한 해는 나쁜 거야.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사주는 매년 보는 거야. 매년. 매년 보고 올해가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 10년 동안의 대운이 용신운이다. 그러면 10년의 용신이라고 해서 10년이 다 좋은 건 아니야. 한 해는 나쁠 수도 있는 거야. 전반적으로 좋지만은. 그런데 10년의 대운 중에 좋은 용신운이 들어왔다. 지금 내가 목화 용신인데 앞으로 임묘진 사오미로 가죠. 이 사람은 이 6년 동안에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언제 더 성공하고 발복할 거냐 하는 거는 그 좋은 대운에서 매년 봐야 돼. 매년. 그죠? 매년 보는 거야. 매년. 자, 그럴 때 여길 봐요. 거길 표를 보면은 그러니까 인신사의 좌오묘 진술증미니까 이 12개가 이 지살 안에 다 들어가 있겠죠. 12개니까 그러면은 자, 여길 봐요. 묘, 요,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요, 술, 해요. 이렇게 있어요. 이때 제가 이거를 12운성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12운성에서 12운성은 제가 얘기했어요. 12운성은 어디에서만? 태양권에서만 적용을 해야 돼. 음권에서는 이게 안 맞아요. 만약에 12운성 이론이 다 맞는다면 그거 하나만 갖고 따져도 되지, 사주를. 나머지 이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많은 이론을 따져? 음권은 안 맞으니까 사주를 다시 분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12운성이 맞는다면 12운성 표만 갖고 사주풀이가 되잖아. 그때 이거 봐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이 겁사를 원래 이 겁사를 이 시작을 여기가 일본인데 시작을 우리가 12지지에서 12지지 근데 이 12운성이죠. 12운성에서 묘궁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묘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묘궁부터 시작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잘 봐요. 거길 봐. 여기 인이 있어요. 인이. 자, 인은 정기경. 정화나 일간을 기준하는 거예요. 이게 일간을 기준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지 말고요. 표를 그려놓고 그냥 정리만 해놓으세요. 자, 다시 한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겁살, 처음에 시작이 겁이야. 겁살, 제살, 천살, 지살. 그 다음에 연살, 월살, 망살, 장성살. 그 다음에 반한살, 역마, 육회, 화개살 이렇게 되거든요. 12개를 외우시라고요. 그런데 시작이 겁부터 시작하는데 이 겁살은 12운성에서 우리가 묘궁,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탄생에서 어떻게 돼요? 12운성이 시작이. 에? 우리가 여기 지금 세왕절에서 그러니까 지금 장생부터 시작해서 생욕대관 록왕 세병사절 묘 이렇게 들어가죠. 그때 묘궁에서부터 여기 죽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무덤에 들어 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살이 되는 거예요. 묘궁이. 아시겠어요? 묘궁이. 그때 정화나 기토나 경금은 여기가 묘궁이 됩니다. 12운성상. 그래서 정화나 기토와 정화는 같이 가는 거니까 기토나 정화나 경금은 여기가 묘궁이 되니까 여기가 지살이 돼요. 여기가 겁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잘 봐요. 여기가 겁살이야. 그래 인에서 겁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잘 봐요. 내가 사주가 일간이 정축일주다. 여기를 보세요. 내가 사주가 정축일주야. 정화야. 근데 올해가 인년이죠. 올해가 인년 아니에요. 뭐 천간이 어떻게 됐든 경인년이야. 그러면 인년이 정화 입장에서 볼 땐 여기가 묘궁이기 때문에 여기가 겁살이 들어오는 거야. 겁살. 올해 겁살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겁살이 들어와 있으니까 뭐라 그래야 돼? 재가 파괴되는 살이죠.
제가 파괴되는 거야. 남한테 희생당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를 봐요. 우선 요 원리를 아셔야 돼. 요걸 부분적으로 꼭 써먹어야지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야. 묘는 그 다음에, 그러면 정화나 기토나 경금은 인이 묘궁이나 겁살이면 묘가 되면, 묘년은 제살이야. 순서적으로 나가, 그냥. 제살. 그 다음에 진은 천살이야. 그럼 임진년이 왔다. 그러면 그날은 예지살이야. 나쁜 게 아니에요. 예지살이에요. 그 다음에 사가 4년이 들어오면은 지살이야. 이동살이야. 근데 요거는 월로도 따져. 올해 경인년이죠. 경인년 아니에요. 경인년인데 이달이 아직 기묘일이죠. 기묘월 아니야. 한 해 중에서 따지다고. 요거를 사주를 볼 때 부분적으로. 그러면 올해가 묘라면 일간이 정이나 기나 경인 사람은 묘니까 뭐야? 여기 제살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속된 얘기로 화재 조심돼야 되고 나쁜 거예요. 조심하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무슨 뜻이지? 한 해를 놓고도 따지는 거라고요. 매월 월진을 따지잖아요. 월을 따질 때도 한 해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 해 운이 용신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매년 따져요. 그 올해가 경인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는 지살, 오가 연살, 미가 월살, 신임은 망신살이야. 신, 망신살이야, 신이. 그 다음에 유는 장성살, 술은 반환살, 해는 역마살이야. 인신사에 딱 맞잖아요. 4개씩 쪼개졌단 말이야, 역마살, 해가. 그러니까 이래서 어떤 해 정해년이 왔다. 그러면 일간이 정이나 기나 경인 사람은 뭐야? 역마살이 들어온 거야, 올해. 그 다음에 자는 육해살. 육해살이 들어오면 몸이 아파요. 그 다음에 축은 화개살이야. 응? 예술적 가갈로 화개살이야. 이렇게. 그래서 일간이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길 봐요. 일간이 신이나 임인 사람은 사부터 시작해. 사가 겁살이야. 사가. 그러면 봐요. 일간이 사주가 이렇게 있어.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임일주야. 임일주다. 그런데 어떤 해 사년이 왔다. 사년이 오면 요 해가 무슨 살이냐면 겁살이 들어온 거야. 그죠? 그거 시작해. 사부터 오미. 쭉 오미. 그러면 여기가 겁살, 오가 제살, 천살, 지살. 인신사이니까 지살. 그 다음에 연살, 월살, 해가 망신살이야. 그 다음에 장성살, 그 다음에 축이 뭐야? 반환살. 그 다음에 인이 역마살이 들어온 거야. 그럼 올해가 경인년이야. 그럼 올해가 경인년이니까 임일주는 올해가 무슨 살이 들어온 거야? 역마살이 들어온 거야. 역마살이니까 뭐야? 변동이 많아. 왔다 갔다 해, 막. 그죠? 역마살이야. 이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일간이 인신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일간이 갑이나 개인 사람은 신에서 시작해. 신에서 겁살이 들어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간이 내가 갑목이다.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갑자일주다. 갑목이다. 그러면 신에서부터 겁살이 들어와. 그러면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인신사이니까 지살, 연살, 월살, 여기 뭐가 들어왔어? 뭐에 이게? 망신살이죠. 그 올해가 경인년이야. 그럼 뭐가 들어오는 거야? 망신살 들어오죠. 갑자일주의 경인년, 치약으로 나쁜 거야. 우선 갑경충이 되잖아요. 그런데다 뭐가 들어와 있어? 망신살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뭐야? 잘못하면 시비거리가 생겨. 근데 시비거리가 생겨서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망신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사를 조심해야 돼. 남하고 다투질 말아야 돼. 이해됐어요? 그렇게 따지는 거야. 그렇게 순서로 따지는 거예요. 12운성을 집어넣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을병무. 을병무는 일간이 을병무는 해부터 시작을 해. 해부터 겁살이 들어가. 겁살 제살. 그러니까 이거 봐요. 해부터.
요걸 자기 나름대로 표를 만드세요. 예? 만들어 갖고 항상 이렇게 들고 있어. 표를 만들어 갖고 있으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주가 있어. 이렇게 있어. 을의 일주야.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을이나 병이나 무예요. 그러면 이거는 해부터 시작해. 해부터 겁살이야. 그러면 여기 봐요. 겁살, 재살, 천살, 지살이야. 그 올해가 경인년이야. 올해가 경인년이니까 이게 뭐, 이 인이 뭐가 들어왔어? 이동살. 이 사람은 올해 집을 이동하든가 직장이 옮기든가 거처가 이동돼. 그러니까 단순히 몸이 이동되는 거는 역마나 뭐 그런 거예요. 역마나 뭐 그런 거지만은 역마살이지만은 이거는 몸뿐만 아니라 거처가 움직이는 거야. 집을 팔고 뭐 직장이 옮기든가 훨씬 더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큰 거죠, 봅니다. 자, 이해됐죠? 이 표를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죠? 그때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은 자, 꼭 알아야 돼. 이거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안 돼요. 여러분들만 이거대로 보시면 딱딱 맞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자, 우리가 정이나 기나 경은요. 여기서부터 겁살이에요. 겁살, 재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신이 들어오면 망신살이었죠. 아주 나쁘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지금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정일주야. 정일주예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 경신년이 왔어. 어떤 해에 경신년이 왔어요. 그러면 경신년이 왔으면 이 신이 뭐예요? 망신살이니까 나쁘죠? 나쁘잖아요. 그런데 잘 봐. 임신년이 왔어. 같은 신인데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도 똑같이 망신살이죠. 그러나 이때는 망신살이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자기권일 때, 이게 음권이죠. 이 임도 음권이죠. 천간이 자기권일 때는 이 역할을 무시하면 돼요. 자기권일 때는 그 작용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정일 때 음권인데 이 경금은 양권이죠. 그렇잖아요. 자기권이 아닌 상태로 들어왔을 때는 아주 나쁜 거예요. 이땐 진짜 아주 개망신당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요.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경일주야. 경자일주야. 근데 올해 예를 들어서 경신년이 왔어. 경신년이 오면 이 사람이 신이라는 게 이게 망신살이죠. 망신살인데 이때 이 경금이 양권이죠. 이게 양권일 때는 망신살이 적용이 안 돼. 상관없어. 아무 탈 없어. 근데 임신년이 와서 같은 년이라도 임신년이 왔을 때 이게 음권이죠. 이때는 망신당해요. 그래서 이 지사를 적용을 하되 천간이 자기권일 때는 신경을 쓰지 말아라. 무조건 이 표대로 당신 올해 망신살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안 맞는 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100% 적용하진 마세요. 이게 12운송을 갖고 만든 거죠. 12운송을 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0% 적용은 안 하고 일간이 이때만 참조해요. 사주를 봤을 때 일간을 보는데 올해가 경인년이다. 그럼 올해 경인년인데 일간이 이게 경금이 양권이죠. 그럼 일간이 음권인 사람들은 이게 나쁘게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주의를 주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일간이 내가 올해가 경인년인데 내가 일간이 무인일주다, 무투다. 아무 상관없어. 논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논하지 말고 뭐만 따지냐? 용신이 아니냐만 따지라고요. 어떻게 보는 건지 아시겠죠? 사주를 보는 방법을 아셔야 돼. 그거 일일이 외우면 뭐 할 거야? 이 역학을요, 외우라는 놈은 그건 못 가르치는 거예요. 또 본인도 실력도 없고. 이걸 왜 외워요? 보는 방법 원리만 아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신살도 적용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바보같이. 그런데 12신살은 12개 12지지니까 이 원리를 아시는 필요가 있어요. 그때 자기권이 아닐 때만 주의를 주는 거야. 자기권이 아닐. 그리고 충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자기권이라 하더라도 충이 됐을 때 올해가 경인일주야. 올해가 경인일주야. 잘 봐요. 올해가 경인일주야. 응? 경인일주야. 그럼 올해가 경인일주인데 정기경은 이게 인이 겁살이죠. 쟤를 파게 남한테 뺏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권이라도 해도 경신일주는 인신충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진짜 겁살작용을 해요. 쟤를 파괴하는 거예요. 충이 됐을 때는 꼭 자기권 여부를 떠나서 꼭 적용을 시키세요. 충국이 됐을 때는. 아시겠어요? 그리고 충국이 아닐 때 자기권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자기권일 때는 12신살의 의미가 없는 거고 내 권이 아닐 때는 나쁜 작용을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봐요. 좋은 걸 봐요. 우리가 이 12신살이 살에서 좋은 게 이거예요. 장성살하고 반한살이 제일 좋은 건데, 예? 이게 출세하는 살이야. 그러면 장성살이나 반한살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출세하느냐? 아니야. 자기권으로 들어와야지만 돼. 자기권으로. 아시겠죠? 자, 장성살이 예를 들어서 장성살이 인에서 가면 겁살, 재살, 천살, 지살, 연, 월, 망신, 그다음에 유. 이게 장성살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보세요. 내가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정화일주인데 예를 들어서 유년이 왔다. 정유년이 왔다. 그럼 이게 장성살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권에 있잖아요. 이때는 진짜 좋은 작용을 해요.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계유년이다. 이게 자기권하고 반대하잖아요. 이거 작용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정화일주인데 이 유가 장성살이고 좋은데 출세할 수 있는 살인데 만약에 같은 유래도 정유년이 왔다. 그러면 이게 진짜 여기 출세할 수가 있는데 계유년이 왔다. 그럼 이게 나쁜 거야? 우리가 정계충이 돼서. 절대 장성살 작용을 못 한다고요. 아시겠죠? 자기권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자기권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은 자기권으로 들어왔을 땐 적용이 안 돼. 나쁜 거는 내가 양권이면 은권일 땐 양권. 반대 방향으로 들어왔을 때를 겁내는 거야. 그리고 좋은 작용을 하는 거는 자기권으로 들어와야 돼. 아시겠죠?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거를 꼭 염두에 두고 12신사를 논하세요. 그러니까 12신사를 아무 때나 써먹진 마시고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보시고 하시라고요. 이해됐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3페이지의 그 육친 해석 비결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가 중급에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세요. 참고해서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이론에서 뭐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재관, 인성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뭘 갖고 해야 돼요? 용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이 돼야 좋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용신 갖고 해석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야, 식신은 좋고 상관은 나쁘고 그런 뜻이 아니야. 자기권이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금인데 임자일주다. 이게 자기권일 때는 이게 말은 상관이지만 이건 식신하고 같은 의미야. 절대 상관이라고 해서 이 사주가 팔자가 드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경일주가 임자월의 경자일주다. 이게 암만 식신이라도 이건 상관보다 더 나쁜 거야. 이거는 아주 베려먹을 사주야. 그러니까 식신, 상관, 재관도 다 자기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해석을 하고 용신이냐 아니냐를 놓고 해석을 해버려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딱 보는 순간에 한눈에 읽어야 돼. 이 사주. 그때 한눈에 읽을 때 수백 번 강조하지만은 한눈에 읽을 때 어느 달에 월지, 어느 달에 태어난 일간이 뭘 깔고 있느냐를 보는 거야. 그리고 월간을 보는 거야. 이때 이게 다 자기권으로 있어야 좋은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절대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인정을 받아요. 뭘 하든 간에.
근데 오늘날에는 참 그 사주를 갖고 직업을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금이 강한 사람들은 역시 공직계통이나 금융계에 있어요. 금이 강한 사람들은 공직계통이나 금융계나 또 뭐 군검경 이런 쪽에 많아요. 그 다음에 묘유술 개금살이 있는 사람은 역시 의학이나 제약업계에 많이 종사해요. 또 식신이 강한 사람들은 베푸는 직업을 많이 해. 근데 같은 식신에도 수가 많은 식신은 잘못하면 술장사를 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주 그 십진이론에서 했던 걸 갖고 적용을 해서 하고, 또 사실은 직업은 구체적으로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돼. 한번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사주를 봐서 내 생각엔 이런데 실제로 뭐 합니까? 라고 꼭 물어보세요. 직업은 그 옛날하고 달리 직업이 원체 다양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주로 봐서는 이런 직업을 갖는 게 좋은데 무슨 일 하십니까? 반드시 물어보고, 그리고 용신을 찾고 충국이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걸 보고 사주를 판단하세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이런 12신사를 참고로 해서 이 12신사는 한 해 한 해 운세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사주를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때비랑 올해가 경인년이죠. 올해가 경인년 아니에요. 그 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아까 인이라는 사람은 아까 이 12신살에서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망신살이 될 수도 있고 지살이 될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걸 갖고 한 해 한 해 운세를 보기 위해서 12신살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사주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혼동하지 마시라고요. 이때 사주풀이 할 때는 사주를 정하고 일간이 뭐냐, 그리고 대운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제일 중요한 건 용신이 뭐냐, 용신이 뭐냐를 보고 이거에 따라서 이 사주의 십신에 대한 해석을 해. 십신에 대한 해석을 해죠. 이 사람이 용신이 목화 용신인데 대운이 목화와 대운으로 흘러가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그 용신이 연월일주에 어디에 들어있느냐. 만약에 사주에 용신이 전혀 없다, 그럼 대운에도 들었나? 대운에도 안 들었다면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래도 죽진 않지. 왜? 10년 중에 12년 중에 반드시 오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명해 가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나 사주가 그때 용신이 이 사람이 월간에 들었다. 이 사람은 부모 덕이 있구나. 부모한테 제대로 덕을 받고 태어났구나. 그리고 대운이 용신으로 잘 흐르는구나. 그러놓고 십신에 대한 해석을 하고, 이 사람은 직업을 뭘 갖는 게 좋은가, 그런 해석을 하고, 그리고 올해 한 해 운을 보는 거야. 올해 한 해 운이 이 사람이 어떤가. 그때 12신살도 적용하고, 올해 한 해 운이 올해가 경금인데 이 사람이 경일주니까 자기권이니까 뭐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겠구나. 용신 운이 어떻게 왔느냐, 이걸 가지고 올해 운을 따지고, 또 시를 갖고 이 사람이 대운하고 따져서 지금 현재 노후가 좋으냐 나쁘냐, 또 일지에서 이게 용신이 일지에 들었다. 이 사람은 처덕이 있구나.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이때 용신을 찾을 때 음권 양권을 고려해서 따지고, 그걸 갖고 따질 때 이 사람은 사주가 다 내가 음인데 양으로만 구성됐다. 그러면 사주가 시원찮은 거야. 팔자가 시원찮은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용신을 못 갖고 있고, 용신도 대운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여자 사주에 관인데 관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럼 남편 복이 없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주를 한눈에 읽어야 돼. 그렇게. 그래서 자꾸 제가 하는 방법대로 눈으로 읽고 숙달을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사주를 한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사주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사주는 수준이 있다 없다부터 먼저 딱 한눈에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버릇하면은 크게 여러분들이 시중에 책 100권 읽는 것보다 나아요. 그 원리를 제대로 표시한 책이 없다고요. 근데 사주는 이렇게 보는 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사주 이론 자체는 이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